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을 넘긴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여자예요. 제 삶을 통틀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의 남편을 만난 일이라고 말할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아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 연륜이 제게는 더없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죠. 남편은 늘 저를 존중해 주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무시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저는 복잡했던 가정 환경이나 제 과거에 대해 더는 움츠러들지 않아도 된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제게는 남들과 조금 다른 유년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호시설에서 성장기를 보냈거든요. 친척 어느 누구도 저를 맡아줄 형편이 되지 못했던 복잡한 사정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저를 늘 어딘가 그늘진 사연을 가진 여자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님과 아가씨는 제 그런 배경을 알게 된 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어요. 남편이 함께 있을 때는 예의를 갖추는 듯 했지만 남편이 없으면 꼭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시곤 했죠. 우리 아들이 마음이 넓어서 망정이지. 요즘 세상에 배경 없는 며느리 얻는 집이 어디 흔한가, 혹은 나이가 젊으니 아직 세상을 한참 더 배워야 할 텐데 같은 말씀들을 은근히 흘리시곤 했죠. 처음에는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어린 며느리라고 얕보시는 것도,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도 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 했죠. 남편에게 이런 속상함을 털어놓을까 수없이 망설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시어머님께 머리채를 잡히는 끔찍한 일까지 겪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마침 저희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그날의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꽤 알려진 IT 기업에서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연봉도 높은 편이에요. 그에 비해 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보조로 일하고 있고요. 남편에 비하면 제 직업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줬고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보호시설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신 뒤로 시어머님과 아가씨는 노골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셨죠. 처음에는 불편한 침묵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말투나 눈빛, 행동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무리 착한 척해도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 오빠 직업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 않나? 오빠가 사람 보는 눈이 낮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런 말들을 제 면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고 둘만 알아들을 수 있게 속삭이며 제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꾹 참았어요.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가 힘든 기색을 보이면 시어머님이나 아가씨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남편 앞에서는 제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유해 보여도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단호한 성격이거든요. 예전에도 시어머님이 제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남편이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죠.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씀은 삼가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로 시어머님은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게 되셨죠.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남편 앞에서는 늘 조심했어요. 문제는 남편이 일주일간 동남아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터졌어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죠.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다짜고짜 아가씨 결혼 자금 이야기를 꺼내시며 제가 가진 돈이 있으면 얼마라도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저희 집 자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남편이 돌아오면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정중히 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불쾌한 듯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님과 아가씨가 와 계셨어요. 두 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제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행동하셨죠. 결혼이 코앞인데 축의금 한 푼 안 내놓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돈 관리하는 거 다 안다. 뻔한 거짓말하지 마라. 시어머님은 언성을 높이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저희 집 경제 상황과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으며 남편이 돌아오면 상의해서 드리겠다고 차분히 설명했어요. 제 권한 밖의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두 분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어디서 고아주제의 시댁을 무시해?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부터가 문제였어. 시어머님은 제게 온갖 폭언을 쏟아내시더니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순간적인 고통과 함께 저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머리가 뽑혀나가는 듯한 통증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에서 아가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롱 섞인 말을 던졌고요. 한참 동안 저를 몰아세우던 두 사람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까지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때 거실 구석에 놓인 홈캠이 눈에 들어왔죠. 강아지들을 살피려고 얼마 전에 설치했던 건데 그날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아가씨가 집에 들어와 소리치는 장면부터 제가 머리채를 잡히고 우는 모습까지 전부요. 저는 그 영상을 노트북에 옮겨 저장했어요. 언젠가 제 억울함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며칠 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저는 차마 그날의 일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남편 성격을 알기에 이 사실을 알면 가족과 연을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왔어요. 아가씨에게서 연락이 왔죠. 엄마 생신인데 요즘 며느리들이 축하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감동 준다더라. 내가 손재주 좋으니까 하나 만들어봐. 이런 거라도 해야 엄마가 널 좀 예뻐하지 않겠어. 그 문자를 받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들이 제게 했던 행동을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시어머님 생신날 고급 식당룸에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가씨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틀자고 했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저희 집거실과 제 모습이 나타났고 곧이어 시어머님과 아가씨가 들어와 제게 폭언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경악했고 시어머님과 아가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족한테 할 짓입니까? 시아버님도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시며 두 사람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호통치셨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며칠 후 시아버님이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시며 이 집에서의 상처는 잊고 새 출발하라며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아가씨를 데리고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와 정식으로 사과하게 하셨어요. 두 분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어요. 적어도 앞으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억지로 웃고 예의를 차리던 시간들이 지나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기로 했어요.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아버님이 계시니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처럼 저는 두 남자 덕분에 앞으로의 시댁 생활을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